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5시 22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죽을 꾀를 냈습니다. 박승민 25살 고려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을 청년비서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 행정관도 아니고 비서관입니다. 비서관이면은 정부 부처로 비교하면 한 차관보급에 해당되는데, 이 자리에 아무런 경쟁을 거치지 않은 25살 박승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내정을 한 겁니다. 내정이니까 뭐 임명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청문회 통과할 사람은 아니니까. 자, 이때 언론이 최초 보도는 상당히 동정적으로 했어요. 한국경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초 30대 당대표가 된 이준석 현상에 대한 맞선 카드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측은 이날 박승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청년비서관 내정 소식을 전하면서 그는 민주당 최고위원 청년 대변인을 역임하면서 현안들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소신 있게 제기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균형감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1996년생인 박 비서관은 2019년 민주당 청년 대변인으로 발탁된 뒤 지난해 이낙연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을 지냈고, 강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학년 수료 후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에 편입해 현재 재학 중이다. 최초의 대학생 청와대 비서관이자 최연소 비서관으로 발탁된 박 비서관은 비서관 재직하는 동안 휴학할 예정이다. 자, 기록입니다. 최초의 대학생이고 최연소다. 그런데 최연소 여성 1급 공무원의 위치를 짐작하려면은 도지사, 광역시 부시장, 지방법원장 등과 동일한 의전을 받는 직급이라고 했어요. 도지사와 같은 대우를 받는 자리에 25살 재학생을 뽑았다. 이제 박수를 받을 걸로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제 온통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분노의 물결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읽어보면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놀랄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판단을 잘못했구나. 젊은 사람 뽑으면은 이준석보다 젊고 대학생 재학 중인 사람을 뽑으면은 2030 세대로부터 열화와 같은 박수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몰락의 원리가 바로 여기서 발견됩니다. 2030 세대가 분노하는 것을 정확하게 읽지를 못한 겁니다. 나이로만 이기면 되는 거다. 더 젊은 사람. 그러니까 댓글에 당장 고등학생을 다음은 장관으로 임명하라. 훈련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사단장으로 임명하라고 했어요. 야유. 그래서 죽을 꾀죠. 죽을 꾀란 게 어떤 꾀냐 하면은 혼자서 생각할 때 죽을 꾀가 나옵니다. 여러 사람하고 의논하면 죽을 꾀가 안 나와요. 이낙연이나 문재인 같은 사람이 혼자서 생각하면은 측근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말릴 사람이 없죠. 그럼 그대로 시행되는 겁니다. 시행되는 그 순간, 알려지는 그 순간 바로 죽을 꾀라는 게 판명됩니다. 죽을 꾀라는 것은 아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은 이게 죽을 꾀인데 본인은 좋은 꾀라고 생각하죠. 이 문재인식 인사의 핵심은 2030 세대를 오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2030 세대 25살이라는 이 비서관 임명이라는 미끼를 던져버리면은 환호할 것이다. 2030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습니다. 2030을 정치 세력화한 사람이 이준석 당대표입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2019년에 쓴 책이 요사이 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는데, 이 책 제목이 공정한 경쟁입니다. 이 공정한 경쟁이라는 책을 읽고 있으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2030 세대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겁니다. 2030 세대가 원하는 게 공정한 경쟁이라는 겁니다. 경쟁을 원하는데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은 경쟁을 싫어할 것이다. 젊은 세대는 경쟁을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냥 시혜만 베풀면은 표가 될 것이라고 착각해 온 겁니다. 공정한 경쟁, 경쟁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해달라. 공정성, 2030 세대가 열망하는 이 공정이라는, 이걸 놓쳐버린 거죠. 이 머리글, 공정한 경쟁의 이 책의 머리글 부분이 바로 문재인 씨가 왜 죽을 꾀를 냈느냐에 대한 답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세대는 자연스럽게 진보적 가치들을 지지할 것이라는 오만함 속에서 조로해버린, 일찍 늙어버렸단 말입니다. 조로해버린 민주화 세대와 애초에 젊은 세대를 포기하고 자신의 지지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몰두했던 산업화 세대는 선거가 다가오면 흡사 도박판에서 상대방이 든 패와 판돈만 의식하며 눈치게임을 지속해왔다. 불만이 타오를 때 이를 잠재울 정도로 사탕을 던져주고, 지금 젊은 세대가 어려운 것은 상대 세력 때문이라고 면피를 위한 선동을 해왔다.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의 영광을 인정하면서도 더는 그 낡아져가는 가치들로 젊은 세대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이 책은 젊은 세대가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엉덩이 밑에 깔린 존재가 아닌 독립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아젠다는 공정사회로 보고 있다. 공정. 젊은 세대가 원하는 공정의 가치를 지금의 집권 세력은 잘못 해석하고 있고,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허덕이고 있다. 지난 평창올림픽 단일팀 논란과 일련의 젠더 갈등을 보면 이제는 기성세대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젊은 세대의 담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기성세대 중에는 문재인도 포함된다는 거죠. 문재인 씨는 젊은 세대의 담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이런 인사를 했다. 그것은 공정한 경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가의 대북 정책을 위해서 수년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땀 흘린 개인의 희생 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대 착오적 전체주의는 과연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세대가 맞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아주 폐부를 찌르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라고 하면은 그게 공정한 경쟁이 되느냐? 바로 그 낡은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25살 대학생을 비서관으로,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했더니 이렇게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젠더 문제에 있어서도 젊은 세대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행했던 가부장적 질서로 여성에게 안겼던 불평등에 대한 보상 청구서를 뒤늦게 2030 세대 남성에게 들이밀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미래 세대는 앞으로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그들 앞으로 남겨놓은 대책 없는 부채들을 상속하지 않기 위해 더 강하게 투쟁할 것이다. 정확하게 잡았고, 핵심을 잡았고, 그것을 조직화했어요. 여론의 조직화가 정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36살 당대표가 탄생한 것인데, 이걸 모르고 문재인 씨는 형식만 보고 나이만 보고 모방을 했습니다. 이
모방도 여러 번 하면은 자기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모방을 하더라도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형식만 이렇게 되면 이건 표절입니다. 표절. 표절은 늘지 않아요. 모방과 표절은 다릅니다. 죽을 겁니다. 문재인을 죽을 겁니다. 이준석을 잘못 읽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원합니다. 젊은 세대는. 감사합니다.